예도입니다. 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고요. 오늘은 7번째 프로이트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이트가 1905년도에 출간한 성이론에 대한 3편의 논문들, 독일어로는 드라이 앞 한들룽엔 쭈얼 섹수알 테오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건 성욕에 대한 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편의 논문은 사실은 3편이 아니라 한 20편 정도 되는 그런 논문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3편의 논문은 성적 이상, 그 다음에 또 유아기의 성욕, 그 다음에 또 사춘기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어떤 그 성교육, 성이론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죠? 리비도의 유형도 나오고, 패티시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애정과 어떤 욕망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뭐 현상, 이런 것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그 학문성애에 대해서도 다루고, 뭐 다양한, 그죠? 논문들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또 락강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뭐 거울 단계에서 동일시, 그 다음에 또 나르시시즘, 뭐 이런 것도 또 생각나고, 그런데 어쨌든 예도는 프로이트가 이 작품 1905년도에 이 작품을 내고 엄청나게 많은 또 대중들에게 욕을 먹고, 그죠? 그랬던 작품인데, 꿈의 해석도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성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 이 작품은 프로이트의 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죠? 그 성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섹수알리테트라 그러죠, 성욕을. 그런데 성욕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기를 프로이트가 앞당겨 놨고, 또 한 가지 불만은 이것의 목적이, 그죠? 완전히 일반인들과 달랐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성욕은 사춘기가 되어야 대상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춘기가 되어야 성욕이 발동하고, 유아기에는 성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의 목적은 결혼을 통하여, 성기의 결합을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프로이트가 이제 유아성욕을 이야기해 버리거든. 그 다음에 또 그 성의 개념을, 그죠? 엄청나게 확장시켰어. 18세기에, 그죠? 마키드 사드가 세디즘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 이후에 프로이트 당시에 성의 역사와 성에 대한 담론으로 유명했던 학자들이 또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크라프트 에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히르슈펠트,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또 앨리스, 헤블록 앨리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프로이트는 이런 사람들의 성에 대한 담론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의 발생론적 성욕의 담론을 만들어내, 정신분석에 맞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도가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그걸 존재론적으로 보면요, 철학적으로 보면은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도가 이 작품을 읽고 철학적인 진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만이 현재를 살아. 그죠? 이건 니체도 이야기했어. 영원한 현재를 살 수 있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은 어린 아이야. 그죠? 여러분들 자라투스트라에도 나오잖아. 어린 아이만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러한 성인이 된 인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적에 어떤 그 온전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어떤 원함과 소망이라 그러죠. 윈셔, 그 다음에 충동, 트리베,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충동들이 문화적 억압에 의하여 잠복했다가 그죠. 사춘기나 성인기가 되면서 이게 다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억압이 다시 회귀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성격 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도착과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 당시에 이미 앨리스라든지 크라프트 에빙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히르슈펠트와 같은 이러한 성욕 담론에 대한 대가들의 어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적인 성발달 이론을 이 20편의 논문들을 통하여 독특하게 재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의 어떤 성욕의 시기는 사춘기라고 본 거야. 그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유아성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성적인 것에 어떤 그 올바른 성욕의 사용은 성기의 결합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런 담론들을 다 박살을 내버려요. 이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트가 뭐 상당히 많은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내고. 사실 이 작품은 1920년대까지, 그죠? 유아의 성기에 관한 논문, 1923년도에 남근기를 집어넣어. 이 작은 논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1905년도에 출간되었지만 성이론에 대한 3편의 논문들이 사실은 그 뒤에 20년 동안 그죠? 6판, 7판을 찍으면서 계속 수정해갖고 보충하면서 이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구강기, 성욕 발달의 어떤 발생사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그 다음에 또 남근기, 성기기, 이런 식으로는 잠복기, 성기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1905년에 처음 출간된 이 작품을 통해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게 1923년도에 유아의 성기에 대한 논문을 이야기하면서 보론입니다. 그것은 그 작품을 내기까지 남근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수정과 또 보충을 통하여 확장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성욕에 대한 어떤 그 발달사를 역사적으로 추론해 가면서, 그죠? 프로이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성욕 발달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는 성적 대상과 그 다음에 성적 목적을 나눕니다. 섹수얼 오브젝트라 그래요. 성적 대상을. 그 다음에 섹수얼 찔이라 그래요. 성적 목적을. 그러니까 성적 목표와 성적 대상을 나눠. 그런데 성적 대상은 일탈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성적 대상이라면 프로이트는 여기에서 성개념을 확장해 버려요. 어떻게 확장하는가 하면 이러한 성적 대상, 섹수얼 오브젝트가 일탈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동성애가 나타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동성애와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사랑, 그죠? 동물애. 그런 동물에 대하여 강한 성적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아니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어린아이만을 독특하게 사랑하는. 이거는 프로이트가 이미 예도가 미학강좌에서 프로이트의 어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린 시절을 분석한 걸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놨어.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애착, 이걸 분석한 거잖아, 그죠?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 대상이 일탈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성적 목적에 대한 어떤 그 일탈이 생기게 되면은 성욕은, 정상적인 성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일반인들은 남자 여자의 성기의 결합을 통하여 그 아이를 출산하는 건데, 이게 일탈하게 되면은 구강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부분 욕망을 느끼게 되고, 아니면 항문, 아니면 특정 신체를 만지는 부분, 그 다음에 보는 부분, 훔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메조키즘, 세디즘, 이런 거, 가학성 성욕과 피학적 성욕,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그죠? 프로이트는 성욕의 개념 안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페티시즘까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나타났을 때 유아기에 이미 성욕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동성애는 그렇게 지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들이 막 프로이트를 지탄하고 막 이랬어요. 이런 현상도 나타났어. 이건 하나의 여담인데, 그런 정도로 프로이트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욕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버렸어요. 이게 이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첫 번째 충격은 뭐예요? 유혹설을 포기하고, 그죠?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라든지 어떤 그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에 의하여 유혹을 받아서 성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트라우마를 느낀다. 이 유혹설을 포기하고, 그죠? 유아성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95년도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분석을 하면서
이제 유아성욕을 강조하게 되잖아. 그죠? 그 당시의 충격만큼 이 작품이 나타났을 때의 대중들과 그 당시 학계로부터의 어떤 비판은 거죠. 프로이트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어. 그래서 꿈의 해석을 출간할 때만 해도, 그죠? 이미 그 유혹설을 포기하고 유아성욕을 이야기하면서 썼던 게 꿈의 해석입니다. 그죠? 그것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에 대한 프로이트 자신의 정신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본능과 관심사를 본능과 그 다음에 소망, 충동 이런 것들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성욕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린 시절에 우리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유아기에 성욕을 가졌다는 걸 성인들이 어떻게 기억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어떻게 프로이트가 상쇄시키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성적인 것만 망각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아기에 어린 시절에 그 또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아기에 성적인 어떤 것, 성욕이 있었다라는 것만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뭐 어찌 되었건 태어날 때부터, 그죠? 5, 6세까지 여러분 기억을 갖고 있어요. 뭐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없다라는 이런 걸 볼 때 유아성욕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특별히 유아성욕이 망각된 것은 뒤집어서, 그죠? 억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아성욕을 증명하는 거다, 방증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역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1세까지의 욕구는 뭐예요? 어머니의 젖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기가 나오는 거예요. 젖을 빨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욕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 욕구가 어머니의 유방을 대상으로, 그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첫 번째 유아의 사랑의 대상은 엄마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어떤 다양한 정신분석 이론에도 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락강과 줄리아 크리스테바 그 이후의 정신분석 이론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트 공부를 정말 잘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적 대상의 일탈하는 것을 프로이트는 인베르지온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동성애가 있고, 인베르지온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전도야, 전도. 뒤집는다는 거예요. 성적 대상이 전도돼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성적 목적이 전도. 목적은 뭔가 하면은 대상을 찾아서 욕망이 따라가서 행동하는 게 바로 성적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인지 일탈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페르베얼지온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도착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메조키즘, 그 다음에 사디즘, 특정
성적인 어떤 부분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는 그게 바로 도착 현상이라는 구강기에 뭔가가 잘못되면은 성적인 것을 구강으로 제한하게 되는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특정 부분을 만지고 특정 성적 대상의 신체의 부분에 대하여 애착을 집착을 하는 이런 전도 현상까지 프로이트는 다 끌어오고 있다. 성개념의 엄청난 확장이죠, 그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세까지는 어머니의 유방을 빨고, 그죠? 그래서 이 구강기 때에, 이때에는 젤프스트 에로티시스무스라 그래요. 이건 뭔가 하면은 아직 날시스무스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나르시즘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항문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강기에서는 아직 그냥 어머니에 대한 본능적 젖을 빨고 아직은 에로티시스무스가 자아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우토 에로티시스무스라 그래요. 그런데 나르시스무스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나르시즘, 자기애잖아. 이때 동일시가 나타나는데 글라이 제중 이덴티피카지온이라 그래요. 이 동일시는 바로 자기 자아가 형성된 시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항문기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대장을 운동을 통하여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똥을 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형성의 중요한 시기라고 본 거야. 이게 이제 성격 형성과 관련된다고 본 거야, 프로이트. 그래서 여기에는 나르시시즘의 어떤 그러한 것이 들어가. 그래서 프로이트는 항문기가 발달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구강기를 태어나자마자 1세까지, 그 다음에 2세에서 3세까지 정도를 항문기로 보는데, 이때 자아가 형성돼서 어느 정도의 대상 선택, 오브젝트 발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문기에는 자아 형성과 자기와 유사한 이미지에 대하여 애착을 갖는 거죠. 그런 동일시를 하는 시기인데, 이때 약간의 대상 선택이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성적 대상 선택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프로이트가 아주 이 작품에 나오고 거의 1915년도와 23년도가 되어서야 집어넣게 되는 그 남근기와 성기기로 가잖아, 그죠? 이 남근기가 바로 4세에서 6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가 막 길게 가다가 이제 사춘기가 와서, 그죠? 응? 다시 대상 선택을 하게 돼. 그게 첫 번째 대상 선택은 어디서 일어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일어나요. 이미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가 소포클레스와 섹스피어스 햄릿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작품을 분석하면서 가족 간의 어떤 그러한 경쟁의 드라마로 그렸는데, 여기 또 나타나. 그리고 이제 성욕의 역사를 정신분석에 맞게, 그죠? 성욕의 발생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남근기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는 대상 선택을 하고,
엄마를 막 독차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어서 13세 이후에 사춘기가 되어서 성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남자는 뭐야? 여자를 선택하고 대상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 거세공포증을 느껴서 잠복기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벗어나게 돼서 어머니로부터 리비도를 떼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화해를 한 뒤에 이제는 어머니와 유사한 그러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올바른 대상 선택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춘기에 일어나 성기기라 그래, 이걸. 긴 잠복기는 아마 7세부터 사춘기 한 12세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때는 초등학생 때인데, 이때는 오히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우정이 발달하고, 지성이 한참 발달해서, 성욕이 잠시 사라지는 잠복기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세부터 한 6세까지의 이 남근기에서 아이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엄마가 성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성기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시기인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남근기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대상 선택은 당연히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둘러싸고 형제들끼리 살해에 대한 본능을 느낄 정도로, 이건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그죠? 형제들끼리 경쟁을 해서 어머니를 막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양가 감정을 느껴요. 한편으로는 사랑하지만은, 어머니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갖다가, 그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공포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세공포가 일어나. 이 시기가 남근기예요. 오이디푸스를 콤플렉스를 경험하면서 통과해가는 시기인 거예요. 거세공포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대상 선택을 포기하고 억압해버려. 그래서 잠복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세부터 시작해서 사춘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의 작품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이트는 양성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어떤 욕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프로이트는 오히려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아들과 딸, 어린 남자애와 어린 여자애, 이러한 4명이 함께 가족의 드라마를 형성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양성론자예요. 정신분석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인 어떤 문화적 억압이라든지, 그죠? 교육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엄마의 어떤 가족 콤플렉스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점점 발달하게 된다고 본 거지. 원래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함께 뒤섞여 있다고 본 거야. 이건 융에게도 나타나요, 여러분. 아니무스 개념. 나중에 예도가 융 강의할 때 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잖아. 그죠? 1900년에 출간된 꿈의 해석. 그 다음에 1904년 일상생활의 정신병리에. 그 다음에 5년.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이런 작품들에서 이미 인간의 소망과 본능과 충동은, 그죠?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러한 기억과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인 거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억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 작품들에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프로이트를 판섹수알리스무스, 범성론자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프로이트는 자기의 어떤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걸 개탄했어요. 자기 자신의 자기는 범성론자가 결코 아니다. 판섹수알리스무스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곧 성욕이다. 인간의 충동은 곧 성욕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작품을 보면은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이것은 신경증 증세의 어떤 히스테리라든지 불안 증세라든지 그런 다양한 현상들에서 이미 성욕과 어느 정도 관계되어 있는, 그러나 환자와 같이 신경증이 강한 그러한 히스테리 환자나 또한 불안신경증을 가진 환자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편집증이나 또 특정한 이러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본능과 충동이, 그죠? 성욕과 관계된 거다.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인간의 본능, 그죠? 인간의 정상인이든 아니면 비정상인이든 환자든 아니면 환자가 아니든 모든 인간들의 어떤 어린 시절에 유아성욕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범성론자라고 불리는 거를 개탄스러워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러한 구강기,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를 거치고 잠복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억압된 성적 욕망이 사춘기에 되돌아올 때 이런 어린 시절의 욕망들이, 성적 욕망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자는 성격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특정 성에 대하여 도착 증세를 보일 수 있고 메조키즘이나 세디즘과 같은 증세를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패티시즘과 같은 증세를 보일 수 있다라.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건. 오늘날은 이런 프로이트 이론은 반박되기도 하지만 이미 상식이 됐어. 유아성욕이 아주 중요한 사례로 여러분들 1909년도에 프로이트가 썼던 거죠. 어린 한스의 사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어요. 프로이트가 환자로 받았던 가장 어린 애가 바로 이 한스야, 여러분. 5세였는데 얘는 저녁이 되면 우울해지고 백마가, 그죠?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고통을 당하는 불안 증세를 갖고 있는
특정한 공포증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 애는 사실은 거세 공포증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성기를 만지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너 고추 떼버린다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엄마나 자기 형제, 여자 형제가 성기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공포증. 그죠? 그게 아이들은 다 성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생겨난 어떤 특정한 사례인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패티시즘과도 연결돼요, 여러분. 패티시즘은 뭐냐? 아이들은 전부 다가 여자애도 그렇고 남자애도 그렇고 성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엄마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남근기에 어떤 엄마라든지 자기 형제, 누나나 여동생이 성기가 없잖아, 그죠? 그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을 억압하면서 패티시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성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소망을, 그죠? 나중에 커서 특정한 여성의 구두나 속옷에 대하여 패티시즘을 갖게 된다. 그냥 독특한 해석이죠, 그죠? 프로이트만. 그래서 이것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됐다라는 거야, 프로이트. 이런 놈. 그래서 리비도는 성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어떤 발달 단계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발생론적인 프로이트만의 정신분석적인 이러한 구성을 완전히 갖추게 됐어요, 여러분. 남근기와 성기기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남근기는 바로 성에 대한 유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4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이 성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대상 선택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어머니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 근데 성기기는 사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 공부를 하다가. 참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작품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잔인한 본능을 또 이야기를. 이런 것들은, 프로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감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감대는 특정한 신체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아이는 입과 구강기 때 입과 그 다음에 그 항문기 때 항문, 그다음 이러한 신체적인 특정 부분, 그 다음에 성기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비성감적 욕망으로 변한다 그래. 그게 바로 특정 신체의 부분을 문질러서 쾌감을 얻기 때문에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프로이트가 초기에 가졌던 거죠. 자기의 성욕 이론이 단순하게 어떤 생물학이나 생리학적 화학 본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신분석적으로, 그죠? 조금 확장된 정신의 어떤 욕망과 심리적 욕망,
심리적 현상까지 다루는. 그래서 성욕 이론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자기 자신의 정신 분석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만의 독특한 리비도의 단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족 안에서의 복잡한 관계,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직접 1차 자료를 읽으시고 정말 20편의 논문들, 정말 재미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 애착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는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지 뭐 이런 것도 대충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이 논문에는 항문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관음증이라든지, 마지막입니다. 철학적으로, 역시 철학자는 철학적으로 또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건 프로이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기에 다양한 논문들에서 말하는 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 본다라는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어렸을 적에 성적 억압과, 그죠? 성적 욕망에 의하여, 본능에 의하여, 그리고 성적 충동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은 이게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야. 시선,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성적 본능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조종되고 있다. 이게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이 된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 리비도에 의하여, 그죠? 독특한 자기만의 성향에 의하여 조종될 때가 있어. 여러분들 그 위대한 성인 바울의 고백을 알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는 프로이트의 이런 사유들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에 올라갔던 이런 바울 사도 역시도, 그죠?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러한 리비도의 힘으로부터, 그죠?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생각하고 성인이 되어서 보는 것은 어렸을 적에 이러한 억압된, 그죠? 그리고 유아성욕으로부터, 그죠? 구강기와, 그죠? 그 다음에 항문기와 남근기를 거치면서, 그죠? 잘못 형성된 특정 대상에 대한 이러한 성욕에 대한 욕구가, 그죠? 우리의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특정한 습관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니체는 어린아이를 좋아했어. 왜? 자기가 말하는 현재를 긍정하고, 영원한 현재를 긍정하고, 그죠?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 이건 어린아이의 미학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욕망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하여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사유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받고 있다라는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예도는 철학자로서 한번 그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7번째 프로이트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 항상 예도의 클래스 있는 강좌에 크발리테트 찌를 아시고 그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어디서나 건강하십시오. 주스.